영리기업과 정부조직 그리고 비영리단체는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인 여러분들 응원하는, 조직을 응원하는 더러커맨의 경영TV 운영자 이동락입니다. 조직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으로 지칭되는 영리조직, 그리고 공공성을 띠고 있는 수많은 정부조직들, 그리고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로 지칭되는 비영리단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종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직은 이 사회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과 공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없는 현대 사회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상점이 없다면, 기업이 없다면, 파출소가 없다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직은 이 사회를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이 사회 서브 시스템으로서 역할하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사회로부터, 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아 마땅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직은 그에 걸맞는 주역으로서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인정받아 마땅한 존재로서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세 종류의 조직의 차이점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영리기업과 정부조직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리기업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리기업의 기능은 이 사회 수많은 조직들, 다양한 공동체, 가정들이나 수많은 마을들이 있죠. 그 수많은 구성원들이 이들이 갖고 있는 욕구 그리고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이들이 필요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생필품일 수 있고, 주거를 위한 각종 시설이나 용품일 수 있고, 교육, 문화, 스포츠, 레저, 통신, 첨단, 장비, 상품, 서비스,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구가, 필요가 충족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리기업의 기능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공급했는데 고객이 창조되지 않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은 도태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조직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조직들, 다양한 공동체, 수많은 구성원들이 그들이 정부 조직에게 원하는 욕구, 필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건 통제입니다. 컨트롤입니다. 키워드가. 많은 조직들 간에, 공동체 간에, 구성원 간에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누군가가 조정해야 되겠죠. 통제해야 됩니다. 법률과 정책을 통해서, 입법 서비스, 사법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조정합니다. 바로 정부 조직은, 정부 조직의 기능은 무엇인가를 통제하는 것을 통해 이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 조직의 통제 성격입니다. 서비스의 성격입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통제입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이 사회의 공공복지를 위한 그런 통제라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정신을 포함한 그런 통제입니다. 이 통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한 통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통제 권한을 부여한 존재가 바로 국민이고, 통제의 목적이 국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한 것이고,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영리단체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전 방금 사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아까 영리기업과 정부 조직은 기능이라 했는데 제가 여기서는 사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리기업과 정부 조직은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대가를 받죠. 급료를 받고 봉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 NPO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은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분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사님들은 자신의 재산, 자신 돈을 넣어서 재산을 기부하면서 봉사, 참으로 존경받을 분들. 자, 이 병의 단체의 사명, 수많은 조직들, 다양한 공동체, 수많은 구성원들, 이 사회에 있는 이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병의 단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병의 단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MPO, 병의 단체의 공통된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변화된 한 사람을, 한 시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이해시켜 드릴게요. 병의 단체가 공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교인 경우는 교육을 받은 아이가 됩니다. 병원은 완치된 환자일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들은, 또 학교는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용기를 갖게 된 미혼모를 공급하는 것은 바로 미혼모단체일 것입니다. 노인단체는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은 독거 노인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과원이나 어린 단체는 외롭게 혼자 살지 않아도 되는 고아들이죠. 감 잡히시죠? MPO의 사명은 이 사회 수많은 약자, 소외 계층을 도와 그들을 변화된 한 사람으로, 한 시민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의단체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전 지금 영리기업 정부조직 병의단체의 기능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핵심 사항은, 모든 조직은 이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은 이 사회의 하나의 서브 시스템으로서 이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은 이 사회로부터 존재 이유를, 그 목적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은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것은 이 사회가 원하지 않는 그 무엇을 공급하는 조직은 그 어떤 조직이라도, 영리기업이든 병의단체이든 그것이 정부 조직일지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드러운 말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지만, 영리기업은 망해버립니다. 병의단체는 토태됩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은 정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마무리란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원치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영리기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사회를 향해 고객을 창조하지 못하는 영리기업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망해버립니다. 이 사회가 원하는 변화된 한 사람을 공급하지 못하는 병의단체를 이 사회가 용납하겠습니까?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회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그 몇몇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의단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런 병의단체가 있다면 빨리 변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원치 않는 법률과 정책을 통해 국민을 통치하려는 정부를 이 사회가 용납하겠습니까? 용납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 정권을 상실합니다. 여러분의 권면에 말씀드립니다. 경제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조직의 생존은 그것이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 사회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리기업과 정부조직, 그리고 병의단체의 기능,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경제하려 있는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든 간에 방금 말씀드린 이 기능, 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조직, 기업은 위험합니다. 왜? 조만간 도태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조직을 점검해 보시고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명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저는 기업인 여러분, 경제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모든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드러커맨의 경영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와라차차 경장, 와라차차 조직. 저는 드러커맨의 경영TV 이동락이었습니다.